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네, 가톨릭 해외 성지와 국내 성지를 번갈아 가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해외 성지로 떠나보겠습니다. 해외 성지 여정을 함께 해주실 어흥 신부님 나와주세요. 네,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해외 성지 순례편 바오로의 발자취를 따라서의 다시 본당 김성범 미카엘 신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효과음이 없으니까 왠지 아쉽네요, 신부님. 아, 네, 전 괜찮는데.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신자들하고 이제 또 더 친해지려고 또 주일 미사 때 명찰 차고 이렇게 성체 분배할 때 이렇게 세례명 불러드리고 네.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신자분들 알아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당에 부임하신 뒤에 조금씩 신자분들과 알아가고 친해지고 하는 단계인가 맞습니다. 봐요. 네. 혹시 다시 본당 신자들 듣고 계시면 응원의 문자 메시지 지금 남겨주세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성지순례 가는 날 코너를 페이스북과 유튜브 또 앱 CPBC 빵을 통해서 화면으로도 실황 중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잠깐 이벤트 예고를 해드렸는데요. 어떤 이벤트였죠, 신부님? 네, CPBC 빵배 성지순례 가는 날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CPBC 빵의 빵톡으로 퀴즈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만 선정해서 소정의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CPBC 빵배 성지순례 가는 날 퀴즈. 먼저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에서 바오로 사도가 선교 활동을 떠난 장소가 아닌 곳은 1. 다마스쿠스 2. 시리아 안티오키아 3. 키프로스 4. 로스앤젤레스 저 처음에 듣고 좀 어렵지 않나 싶었는데 매우 쉽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다음 중에서 바오로 사도가 선교 활동을 떠난 장소가 아닌 곳은입니다. 보기 한 번 더 알려주시죠, 신부님. 1. 다마스쿠스 2. 시리아 안티오키아 3. 키프로스 4. 로스앤젤레스 네. 스마트폰 앱 CPBC 빵을 내려받은 후에 회원 가입하고 실명 인증하시면 무료로 빵톡 대화방 참여가 가능합니다. 빵톡으로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지금 바로 강진희 로사님 빵톡 주셨네요. 정답 맞춰주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정답을 빵톡창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로 오늘 애청자 5012번님도 함께하고 계세요. 빵톡창에 안 열린다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아마 회원 가입만 하시고 실명 인증을 안 하셔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5012번님도 회원 가입하고 실명 인증 받으신 뒤에 오늘 빵톡으로 퀴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제작진이 다양한 선물 많이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성지순례 가는 날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출발! 범아. 이거 맞지? 네가 말한 영화. 트로이 가져왔어. 그렇네. 고마워. 잘 볼게. 자, DVD 이거 우리 삼촌이 엄청 아끼는 건데 깨끗하게 보고 주래. 알겠어. 트로이 DVD가 진짜 있었네. 꽤 오래된 영화인데. 그러게 보니까 벌써 16년 전 영화더라. 그때면 내가 몇 살이더라. 무튼 이 영화 볼만해? 그럼. 그리고 배우들이 얼마나 멋있는데 브래드 피트며 에릭 바나며 남자가 봐도 멋지더라고. 브래드 피트 꼭 봐야겠다. 그렇지. 근데 갑자기 이 영화 왜 보려고? 내가 요즘 바오로 사도 선교 여행지를 공부하고 있거든. 그런데 바오로 사도가 떠났던 1차 선교지 중에서 트로이 전쟁과 약관 관련된 도시가 있더라고. 그래서 공부 차원에서 한 번 더 보려고.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봤거든. 역시 범이 모범생이다. 바오로 사도 선교지 중에서 트로이 전쟁과 관련 있는 곳이 있다고 나 전혀 몰랐는데 거기가 어디야? 바로 페르게야. 네,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성지순례 가는 날. 오늘은 어흥 신부님, 김성범, 미카엘 신부님과 해외 성지순례 여정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꽁트에서도 힌트로 나왔지만 신부님 오늘 함께 떠나볼 페르게 어떤 곳인지부터 알려주세요. 네, 이곳은 트로이 전쟁 이후에 그리스인들이 세운 도시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페르게는 지중해에선 13km, 지중해로 흐르는 체스투루스 강에서는 8km 떨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 시대에는 페르게와 지중해를 배로 오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인 기원전 333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페르게를 점령하기 전까지는 리디아 왕국과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곳입니다. 페르게가 순순히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항복하고 기원전 323년 대왕의 사후에는 그 휘하 장군 셀레우코스 니카토르가 차지했습니다. 기원전 188년 로마 정권에 편입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서기 43년에 통합된 로마의 속주 리키아 팜필리아의 주요 도시로 번영하였습니다. 유적 대부분은 바로 이때 로마 시대에 세운 것인데요. 도시 발전에 큰 공을 세운 플란시아 마그나를 비롯해 페르게의 부유층들은 도시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헌하며 이곳을 팜필리아 최대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7세기 아랍의 공격을 받아서 초토화되면서 페르게는 쇠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유적만으로도 팜필리아 중심 도시로서의 규모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주랑이 늘어선 대로, 시장, 경기장, 노천극장, 열탕과 온탕과 냉탕을 갖춘 목욕탕이 돋보입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바오로 사도의 1차 선교 여행 경로를 볼 수 있고요. 페르게 옆에는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바오로 사도의 1차 선교지 중에서 바오로 사도가 처음으로 사울이 아닌 바오로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곳이죠. 키프로스 섬으로 떠나봤었는데요. 바오로 사도가 키프로스 다음으로 방문했던 장소가 페르게였습니다, 신부님. 네, 맞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바르나바와 요한 마르코와 함께 1차 선교 여정 때 키프로스 섬 선교를 마치고 터키 페르게로 건너갔습니다. 선교사들이 페르게에 들렀을 때 요한 마르코는 선교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사도행전은 말합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제2차 선교 여정 때 그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바오로는 험준한 안티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 이코니온, 리스트라, 데르베에 선교를 마친 다음 마지막으로 페르게에서 선교를 하고 서쪽으로 16km 떨어진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시리아의 안티오키아로 돌아갔습니다. 네, 고대 팜필리아의 중심 도시로 교육이나 문화가 융성했던 곳인데요. 그런 지역답게도 이곳에서 굉장한 저명한 수학자죠. 저명한 수학자가 배출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의 이름은 아폴로니우스인데요. 그는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로서 소아시아의 페르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유학을 떠나 유클리드의 후계자로부터 수학을 배웠습니다. 이후 오랫동안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하다 다시 고향 페르게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쓴 원뿔 곡선론은 8권으로 이루어졌는데 고대 최고의 과학서 중 하나입니다. 8권 중 최초의 4권은 그리스어로, 다음 3권은 아랍어로 남아있지만 마지막 한 권은 현재까지 전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페르게 출신이라는 점도 들어봤고, 페르게에 남은 고대 유적터에서요, 바오로 사도가 선교를 떠났을 당시에 화려했던 그 역사의 흔적들을 조금 찾아볼 수 있다고요. 네, 페르게에서 출토된 로마 시대 조각품들은 이웃 도시인 안탈리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시장 한가운데에 있는 상업의 신 헤르메스 신전터, 그리고 시장 모퉁이에 있는 정유점 간판을 눈여겨보게 되면 코린토일서 8장과 10장의 내용을 잠깐 또 읽고 음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의 유혹과 환란이 그곳에 집약되어 있지만 그것은 결국 하느님의 것이 아님을 알고 잘 활용해서 그분의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 1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페르게로 오늘 김성범 신부님과 함께 떠나볼 텐데 그런데 페르게로 가는 이 순례 여정이 만만치가 않다고요, 신부님. 이곳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전혀 살지 않는 그냥 유적터이기 때문에요.
이곳을 꼼꼼하게 둘러보게 되면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유적 안에는 그늘이나 쉴 곳이 거의 없어서 모자나 물을 꼭 준비해 가야 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에요. 페르게 유적 더 약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극장부터 스타디움, 로마 성문까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유튜브, 페이스북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페르게 곳곳을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 만든 아스펜도스 노천극장. 이것이 페르게 동쪽 36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스펜도스에서 또 동쪽으로 36km를 가게 되면 시대의 항구가 있습니다. 이 항구에 있는 시대의 박물관과 앞에 노천극장이 또한 볼만하다고 하네요. 네, 지금 화면 왼쪽 상단에 아우렐리우스 황제 아스펜도스 극장이 나가고 있는데 정말 옛날 유적 그대로인 모습이 보입니다. 네. 또 페르게엔 우리나라 신라시대 유적인 첨성대와도 그 모습이 매우 유사한 유적들을 만날 수 있다고요. 네, 기원전 2세기경 헬레니즘 양식으로 지은 문이 있습니다. 페르게에서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인 건축물입니다. 첨성대처럼 천문 관측을 위해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그 외형이 꽤 흡사합니다. 방어 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2개의 원형탑으로 이루어졌으며 문 안쪽에는 말 발굽 모양의 안뜰이 있습니다. 원형의 벽돌탑은 지금은 절반 이상 무너진 상태이고 그래서 보수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어질 당시에는 원뿔 모양의 지붕을 가진 3층짜리 건축물이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왼쪽 하단에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원형의 벽돌탑은 또 이 헬레니즘 문 안쪽에 정원은 다양한 색깔의 대리석 기둥으로 세워진 건물이었는데요. 이곳에서 도시의 설립자와 다양한 신들의 조각상이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그중 아르테미스 신의 여사제이자 도시의 행정관으로 칭송받았던 플란시아 마그나의 조각상이 현재 안탈리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플란시아 마그나는 로마 시민으로 공화정 후기에 페르게로 이주한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네. 그녀의 아버지는 로마 원로원 의원이었고요. 집정관을 지냈으며 남동생이나 혹은 아들 중 한 명이 하드리아누스 치하에서 로마 집정관이었으며 킬리키아의 총독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남편도 집정관이었으나 어쨌든 그녀의 재산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네. 플란시아 마그나는 로마 제국시대 1, 2세기 사이에 살았던 아나톨리아에서 가장 성공한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여인 중 한 명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페르게의 주 여신이었던 아르테미스의 여사제 그리고 황제 숭배의 여사제였고 도시의 고위 행정가로 활동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번성한 도시들을 보면 꼭 도로를 갖추고 있잖아요. 네. 이 페르게도 당시의 고대 도로죠. 열주로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요, 신부님. 네, 그 헬레니즘 문을 지나 북쪽으로 이어지는 약 400m의 긴 도로가 펼쳐져 있습니다. 헬레니즘 문을 통과해 플란시아 마그나가 서기 120년에 만든 아치형 개선문을 지나면 원형 기둥이 늘어선 열주로를 따라서 도시 내부가 이어집니다. 네. 중심 도로 양옆에는 가게들이 늘어서 있고 가운데에는 하수로가 흘렀었는데 지금도 길 가운데에 수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열주로를 절반쯤 가다 보면 동서로 길을 가로지르는 또 하나의 주요 도로가 나타납니다. 당시 페르게는 십자형으로 교차하는 이 두 도로에 의해서 4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네. 남서쪽 지역에는 5세기경 건축한 비잔티움 시대의 교회가 있고 북서쪽 지역에는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위해 만든 체육관인 팔라 에스트라가 있습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 화면 오른편에서 지금 열주로의 모습 사진들 3장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페르게에서 화려하게 꽃피웠던 당시의 대중문화를 느껴볼 수 있는 장소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신부님. 네, 맞습니다. 유적 매표소에 도착하기 전에 바깥도로 왼편에 있는 극장, 바로 헬레니즘 시대에 처음 지었다가 로마 시대에 재건한 극장인데요. 네. 40열 정도의 객석으로 13,000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복원과 보호를 위해 철조망으로 막아놓은 상태라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요. 그리고 고대 사람들이 전차 경기
등 각종 운동 경기를 펼치던 곳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스타디움 중에서는 터키에서 손꼽힐 정도로 잘 원형이 유지되어 있는 스타디움입니다. 길이 234m에 폭 34m인 이 스타디움은 1만 2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관중석을 따라 원통형 지붕이 얹혀진 부분들은 대부분 상가 자리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트랙 모양의 빈터를 지금은 풀과 돌 조각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네, 화면 가장 왼쪽에 지금 스타디움 또 야외 극장의 사진들 보고 있는데요. 당시에 얼마나 대중문화가 인기 있었는지도 느껴보게 됩니다. 트로이군의 전쟁 이후에 그리스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페르게, 이 페르게에서 로마 시대의 유적도 만나볼 수 있다고요. 네, 도시 유적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처음 만나는 문으로 고대 페르게 도시로 통했던 4개 문 중에 하나입니다. 3세기 후반부터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거대한 성벽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둥근 아치 모양의 문 위로 돌을 조각조각 끼워 맞춰서 성벽과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로마 문을 통과하면 성벽 앞에는 분수대인 님파에움이 있고요. 네. 세베루스의 광장이라고 불리는 90m 정도의 길이의 넓은 또 공터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였던 세베루스의 이름에 걸맞게 기념비적인 장식물이 있던 곳으로 현재는 아칸투스 입 모양으로 장식한 대리석 기둥과 조각들이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굴한 세베루스 황제와 그의 가족, 아테나와 아르테미스 신들의 조각상들은 현재 안탈리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로마 욕장도 지금 화면 오른편에서 보이네요. 네, 림파에움을 지나면 왼쪽에 로마 시대 목욕탕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팜필리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목욕탕으로 냉탕은 물론 온탕과 사우나 시설이 있었고요. 체육관까지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바발다 바오루 사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오늘은 트로이 전쟁 이후에 세워진 도시 페르게로 떠나봤습니다. 신부님과 또 화면으로 사진도 보면서 자세한 설명 들으면서 함께하니까 정말 20여 분 안에 페르게 다녀온 기분도 드는데요. 신부님 다음에 함께 떠나볼 곳은 어딘지 살짝 예고를 해주시겠어요? 네, 다음 편에서는 바오로 사도의 1차 선교 여행 중에서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3월 13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코너 시작하면서 준비한 이벤트가 있잖아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문제를 알려주시죠, 정답과. 네, 다음 중에서 바오로 사도가 선교 활동을 떠난 장소가 아닌 곳은 1. 다마스쿠스 2.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3. 키프로스 4. 로스앤젤레스. 정답은 4번 로스앤젤레스였습니다. 네,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빵톡으로 엘리사벳님 하면서 정답 맞춰주셨고요. 네. 라파엘님도 정답 4번 로스앤젤레스입니다. 바오로님, 또 나순자 마리아님, 강진희님 빵톡으로 문자 참여해 주셨고 또 문자로 8256님, 4978님, 722 문자로 맞춰주셨네요. 안타깝게도 오늘은 빵톡으로 참여하신 분들에게만 선물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유튜브로 김현자님도 참여를 해주셨는데 애청자 여러분들도 빵톡 통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정의 선물들 보내드릴 테니까요. 방송이 끝난 후 제작진이 따로 연락을 드릴게요. 오늘도 다시 본당 김성범 미카엘 신부님과 함께한 은총의 성지순례 여정이었고요. 신부님과는 다음 달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